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암기 과목을 하는 방법, 암기 과목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뭐 사탐, 과탐 그런 과목 플러스 공시, 무슨 회계사 준비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관념이에요. 그래서 암기 과목은 뭐 각종 시험 등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거의 모든 90%를 차지하죠. 수학이나 뭐 물리 일부분 빼놓고는 다 암기가 엄청 중요하니까. 뭐 암기하고 플러스 이해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암기하고 이해를 자꾸 이렇게 대비시키는데 아니에요. 암기를 완벽하게 하면 이해가 되고 이해를 완벽하게 하면 암기가 편하고 서로 도와주는 관계인 거죠. 그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대비돼 보면 안 되고요. 티인트 페이지 기법은 제가 이제 이미 동영상 올렸지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창을 갖다 두 개를 띄워요. 그래서 윈도우 1, 윈도우 2 창을 두 개를 띄우고 이쪽에다가는 줄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다가는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네모 칸을 칩니다. 그러니까 까맣게 혹은 하얗게 칠을 해버리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PDF 파일이 들어가요. 책이나 노트나 이런 거 갖다 PDF 파일로 읽어가지고 지금 이 작업하고 있는 것도 굿노트라는 앱인데 아이패드 앱인데 이 굿노트에다가 PDF 파일을 집어넣은 다음에 똑같은 복사본을 양쪽에다 펼쳐놓고 한쪽에다가는 밑줄을 치고, 그죠? 한쪽에다는 밑줄을 치고 다른 쪽에다가는 빈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첫 자모를 써주는 건 좋아요. 뭐 기억, 시옷, 치읓 이런 식으로요, 그죠? 그래서 뭐 기억은 뭐 경주,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써져 있고요. 밑줄 치기 뭐 시옷은 세종대왕, 그 다음에 치읓은 뭐 최치원 이런 게 이름이라고 치면 이렇게 대비돼 가지고 외우는 거죠. 이러면 이건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만드는 그 편의성, 편리함은 진짜 이게 가장 높아요. 한번 해놓으면 진짜 편하게 할 수 있어요. 편리함은 10점 만점에 정말 9점짜리입니다. 편리함은. 근데 제일 처음에 만드는 과정이 이거는 한 4점 정도예요. 왜냐하면 첫째는 아이패드가 있어야 돼요. 아이패드가 필요하고 또 굿노트라는 앱도 있어야 되고 또 PDF 파일로 읽어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이걸 갖다 밑줄 치고, 그죠? 밑줄 치고 그 다음에 빈칸 작업도 하고 심지어 첫 자목까지 작업해야 되기 때문에 만드는 과정은 제일 점수가 낮아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죠? 예, 지금 제 앞에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있는데 뭐 이거 신상 공개하는 게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 가지고 지금 일단 존댓말로 하고 그 다음에 편의상 닉네임을 송이라고 정했어요. 자, 송이 학생 알았죠? 네. 그 다음에 첫 자모 힌트법이란 건 뭐냐면 첫 자모 힌트 노트법이라고 할게요. 이거는 좀 구별하기 편리하게 뭐냐면 이렇게 종이를 갖다가 절반을 나눠요. 그죠? A4 종이를 절반으로 나눠가지고 보통 A4를 쓰고 뭐 원하면 다른 종이를 써도 되지만 이쪽에다가는 기억, 시읒, 치오 쓰고 뭐 기억은 경주, 시옷은 세종대왕, 치읓은 뭐 최치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쓰는 거예요. 여기에다 본인이 쓰는 거죠. 그래서 외워야 될 사항, 중요한 사항을 어떻게 노트 형태로 자기가 만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자, 한번 만들어 놓으면 편리함은 이것도 PDF보다는 조금 떨어져요. 하지만 편리함은 한 8점 정도 되겠네요. 만드는 과정은 딱 중간 값입니다. 만드는 과정은 한 6점짜리. 이 노트 필기를 다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귀찮고 또 하나는 그림이나 도표 같은 걸 이렇게 정리를 할 수는 있는데 좀 불편해요. 다 자기가 일일이 그려놓고 써놔야 되니까. 그래서 그림이나 도표가 있다고 치면 만드는 과정하고 편리함하고 해도 봤댔자 뭐 한 3점 정도네요. 여기 이쪽에다 그림이나 도표 이거는 진짜 10점 만점에 10점이에요. 이게 최고죠. 그냥 갖다 쓰니까 그죠? 자, 이런 장단점이 있고요. 첫 자모 힌트법은요. 그 다음에 좀 드러내는 그 장점이 있다면 그 자신만의 어떤 이해를 갖다 포함시킬 수 있어요. 여기서 뭐가 중요하고 뭐가 어떻게 되고 화살표 같은 거 갖다 이용해 가지고요.
나름대로 본인의 이해를 갖다 충실하게 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죠? 화살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거 진짜 정말 장점입니다. 화살표나 기타 그림을 갖다 자기가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 플러스 알파. 그래서 플러스 한 3점 정도는 추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런 장점 때문에. 그죠? 그다음에 트윈 페이지는 또 장점이 뭐가 있냐면 공유하기가 편리해요. 여러 사람이. 근데 물론 이게 저작권 문제 때문에 친한 사람들끼리 하는 정도면 몰라도 뭐 돈을 받고 팔거나 이럴 수는 없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있는데 서로 친한 사람들끼리 공유하기는 편리해요. 왜? 파일을 그냥 계속 복사하면 되니까. 예. 물론 초점 힌트포트 만들어 놓은 다음에 복사해서 쓰면 되지만 아무래도 불편하죠. 예, 그런 장단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역순 페이지 복습이 가장 최근에 연구가 끝난 건데요. 뭐 연구는 이전부터 했지만 실험이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자, 책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책에다가 그냥 체크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했던 거의 최신 버전인데 책에다가 이렇게 밑줄을 치고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이쪽 왼쪽 끝 혹은 오른쪽 끝에다가도 체크를 해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 가운데 쪽에는 체크하지 마세요. 여기는 지워야 되는데 지우개 가루라는 아주 정말 최악의 우리의 숙명의 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가운데다가는 절대로 체크하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오른쪽 끝, 왼쪽 끝 여기 양쪽에다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이 체크를 왜 하느냐면 체크하고 밑줄 긋고 하는 게 다 샤프로 돼야 돼요. 샤프를 안 쓰고 진한 볼펜이나 뭐 형광펜을 쓰게 되면 나중에 지우는 게 너무 귀찮아집니다. 지우는 게 불가능하죠, 솔직히. 그래서 샤프로 하시고요.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체크를 반드시 이렇게 쌍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2개 하면 여기도 2개. 그리고 눈에 잘 띄려고 이렇게 밑줄 긋고. 물론 이게 진하게 하면 안 돼요. 흐리게 해야 됩니다. 그냥 보이는 정도 무난하게 그냥 가볍게 터치하시면 돼요. 예. 너무 진하게 꽉꽉 눌러서 쓰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건 책을 갖다 그냥 그대로 이용하게 돼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편리함은 오히려 제일 떨어져요. 눈에 잘 띄지도 않고 지우개로 또 지워야 되고 지우개 가루 날리고. 그래서 편리함으로 치면은 이거는 진짜 5점짜리예요. 5점 정도 주고요. 만드는 과정은 어떨까요? 만드는 과정이 제일 편해요. 아무 생각 없이 샤프하고 지우개만 있으면 돼요. 지우개를 가장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 번 복습하다 보면 분명히 지울 게 생기거든요. 필요 없는 게. 그래서 만드는 과정은 이게 한 8점 정도짜리 정도 됩니다. 편리함은 좀 떨어지고요.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책이 2권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어느 경우냐면 수십 번 복습을 하면, 저는 100번 복습했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100번 복습하면요 종이가 얇아져요. 하도 지웠다 썼다 하다 보면요. 그래서 똑같은 책을 2권을 샀어요. 전 나중에 교과서를. 다행히 교과서는 별로 비싸잖아. 큰 부담이 없었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대부분의 책들은 비싸잖아요. 특히 그 공시 무슨 회계사 준비하는 분들은 책 한 권에 몇만 원씩 하는데 책 2권 사는 건 좀 상당히 출혈이 심하죠. 여튼 이런 편리함은 좀 떨어집니다. 만든 다음에. 근데 만드는 과정은 편리해요. 이렇게 만들고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역순복습을 반드시 해야 돼요. 이게 생명이에요. 역순복습 필수입니다. 이걸 갖다 하는 과정에. 딴 것들은 좀 뭐 대충 해도 크게 뭐 영향이 없지만 다른 것들도 역순복습을 갖다 하면 좋아요. 저도 가능하면 역순복습을 추천드려요. 역순복습 다 공통입니다. 이것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야말로 역순복습을 위해서 만들어진 가장 최고의 공부 방법인 거죠. 더 엄밀히 얘기하자면 역순복습 아니면 나중에 눈에 잘 안 띄어요. 샤프로 이렇게 찍찍 줄거놓은 거 기분 좋게 눈에 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형광펜도 아니고. 그래서 역순복습 정말 필수입니다. 그래서 5페이지를 이렇게 나갔으면 반드시 4, 3, 2, 1 이런 식으로 한 서너 페이지 정도는 꼭 복습을 갖다 역순으로 하세요. 페이지별로 이렇게. 이때 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대략 모르는 거 기준 한 20여 단어 정도? 20 단어 정도 되는 분량을 얘기하는 거고요. 한 페이지가 외울 게 너무 많아가지고 50개쯤 되면 절반 나눠도 돼요. 그래서 한 20개 정도. 모르는 게 한두 개밖에 없다. 그럼 차라리 한 2-3페이지 합쳐가지고 한 묶음. 이걸 제가 단위라고 부르는 거 여러분들 아실 텐데 단위 개념 확실히 지켜가지고 이거 페이지라기보다는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최근 단위, 조금 전 단위, 전전 단위, 전전전 단위, 전전전전 단위 이런 식으로
네다섯 번 복습하면 어느 정도 익숙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가면 돼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고 준비물 개념이 거의 없죠. 체크하고 샤프 지우개는 누구나 있으니까. 그래서 돈도 가장 조금 들고 예, 만드는 과정 가장 편리한데 예, 이거 효과는 좋습니다. 생각보다. 저 사실 고등학교 때 제가 전국 300등으로 서울대 가게 된 거는 바로 이 방식 때문에 그랬어요. 그 당시 아이패드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서울대 간 거죠. 그 모든 책을 다 100번을 갖다 봤는데 하루에 4시간 이상 공부한 적 진짜 양심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습 여러 번 하게 똑같은 거 하게 되면 진짜 편해요. 별로 공부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저 여름방학 때 너무 놀아가지고 우리 방학 고3 때는 얼마 없었는데 아마 뭐 한 달도 안 됐던 것 같은데 한 15일 정도 엄청 논 것 같아요. 나중에 후회 많이 했죠. 그때 공부 열심히 했으면 더 잘 나왔을 텐데 후회 많이 했는데 여튼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세 방법이 다 효과적인데 예, 세 방법이 다 효과적인데 여러분들의 사정에 따라서 어느 걸 갖다 선택할지는 각자 다를 것 같아요. 우리 송이 군은 어느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처음에 준비하는 게 너무 많으면 저는 처음 입문 과정이 너무 길면은 힘들어서 포기하게 되는데 네. 3번이 그래도 그쵸. 네, 바로바로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제가 썼었고 누구나 그 접근의 진입 장벽이 제일 낮죠. 진입 장벽이 누구나 낮고 근데 제 3자가 도와주려고 하려면 이 방법이 제일 좋아요. 같이. 제 3자가 도와주려고. 왜냐하면 본인이 만든 다음에 너 이걸 써라.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지울 수 있잖아요. 그 노트만 해도 이게 페이지별로 그 줄치고 지운 걸 갖다가 여기 빈칸 뚫어준 걸 갖다 다시 원위치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갖다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 좀 약간 현지화 해가지고 자기한테 맞춤으로 조금 바꿔서 써도 되잖아요. 남이 만들어 놓은 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가장 큰 장점이 공유할 수 있다는 거죠. 초점 힌트폰도 마찬가지죠. 노트 필기로 하는 거니까 A4 이렇게 모아놓으면 이것도 공유 순위는 이게 1번, 공유 순위 이게 2번. 이거는 역순 페이지 복습은 진짜 자기 책에다 자기밖에 모르니까 이거는 3번이 아니라 거의 불가능. 네, 불가능하죠. 자, 이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독자 여러분들께서도 나한테는 어느 방법이 좋은가? 그리고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100번 이상 복습을 갖다 해야 되는데 저라면 과목에 따라서 트윈 페이지 많이 쓸 것 같아요. 과목에 따라서. 왜냐하면 오래됐다고 뭐 낡아 빠지는 것도 아니고 지우개로 자꾸 지웠다고 해서 종이가 얇아지는 것도 아니라 이건 보관성이 가장 좋아요. 보관성. 그래서 보관성과 공유성. 예, 공유성. 이게 진짜 이게 최고고 이게 그다음 그죠? 이렇게 되는 거라서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걸 추천하죠. 예, 장기적으로는 초점 힌트부터 좋아요. 특히 막 그 이해가 어려운 과목들 있죠. 이해가 어려운 과목은 책 그대로 외워봤댔자 거의 도움이 안 돼요. 나름대로 머릿속에서 정리한 걸 갖다가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마인드맵 그 스타일 여러분들 많이 쓰잖아요. 그죠? 마인드맵 운전 알죠? 네. 자, 송이군도 아는데 마인드맵 스타일을 갖다 정리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첫 자모 힌트법 두 번째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정리를 갖다 해가지고 본인만의 어떤 특징을 갖다 잘 잡아서 하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예, 이 2번 방법이 좋습니다. 과목으로 얘기해 볼까요? 트윈페이지 방법은 예를 들어서 국사, 세계사 같은 역사 과목 외울 거 되게 많은데 사람 이름, 연도 막 외우는데 트윈페이지 방법이 제일 좋아요. 예. 첫 자모 힌트법은 뭐가 좋을까요? 뭐 법 종류 이렇게 막 내용이 어려워요. 법 종류도. 막 철학이 막 나오고 뭐 무슨 주의 나오고 막 이러면 정말 머리 아파요. 예. 그 용어 같은 것도 되게 어렵고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이 방법이 제일 좋고요. 역순 페이지 복습은 그냥 무난하게 그냥 무난하다. 어떤 특징이 없고 무난하게 웬만한 거에는 다 써먹을 수가 있다. 예. 뭐 이 정도 되겠네요. 자, 뭐 특별히 혹시 궁금하거나 이런 사항 없어요? 그래도 잘 설명해 주셔서 예. 괜찮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세 가지 방법의 장단점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로 실험해 봤지만 정답이 없더라고요. 네, 상황이나 과목이나 본인 실력에 따라서 권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각각 달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저렇게 실험을 갖다 해보시고
나름대로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서 썼으면 좋겠어요. 딱 하나, 일반 사람들이 쓰는 줄치고, 그것도 막 형광펜 볼펜으로 줄치고, 이건 정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일반적인 방법은요 그냥 정말 나쁜 방법이에요. 줄치고 형광펜 칠하고 어려운 단어 써보고, 아니 이게 뭐죠? 공부란 거는요 복습의 기술이에요. 복습의 기술. 복습하는 방법이 공부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놓으면요 복습하는 거 정말 귀찮고 힘들어집니다. 이 형광펜을 왜 쳤는지 따져봐야 되고, 그죠? 눈에 확 띄어서 잘 봤는데 이제는 안을 것 같으면 그 다음에 처리가 안 되잖아요. 정말 최악의 그런 방법 써가지고 외우고 써가지고 이해하게 되면요 그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막 10시간 11시간 공부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공부방법 좋으면은요 하루 4시간 공부하는 것도 장난 아니게 힘듭니다. 근데 막 여러분들이 10시간 12시간 공부할 걸 목표로 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좀 기가 막힙니다. 공부방법이 나쁘다는 증거거든요. 자, 오늘 여러분들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잘 선택해 가지고 실험해 보시고, 또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실험해 보신 다음에 본인한테 가장 맞는 방법을 잘 선택하셔서 과목별로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